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서울에 새 아파트 앞으로 짓기 어렵다. 앞으로 갈수록 서울의 새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서울에 땅도 없고 지금 공급도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가 정답이다.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다. 이게 대세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공장입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죠. 불과 몇 개월은 아니지만 1, 2년 전에는 새 아파트 열풍이 불었었죠. 뭐 지금도 아닌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지금도 새 아파트 열풍이 있죠. 하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죠. 서울을 사야 된다. 수도권의 집을 사야 된다. 특히 서울이 정답이다. 무조건 인서울을 해야 된다. 서울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울의 새 아파트를 잡아놔야 마치 제대로 한 채 해놨고 미래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고요. 여기 부동산을 꽤 오래 연구하신 분들은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똘똘한 한 채, 진똘, 진짜 똘똘한 한 채, 무조건 하나로 뭉친다. 그 결과로 서울이 폭등한다. 그리고 양극화가 벌어진다.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안 오르는 데는 안 온다. 지금 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틀렸죠. 그 얘기 틀렸어요. 제가 가치 없는 부동산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지금 침묵을 지키시는데요. 그때 분명히 초양극화 시대가 된다. 강남의 아파트는 폭등을 하고 수요가 없는 곳은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나 오르는 데가 더 올라간다고 했지만 지금 주위를 보세요. 어때요? 안 오르는 아파트가 있나요? 여러분 KB 시계열을 보셔도 지금 안 오르는 지역이 굉장히 적어요. 그 칸을 못 메꾸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연동돼 있죠. 한국이랑 국토의 주거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건설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른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수요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과 얘기와 달리 시장은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단편적인 예로 김포도 그렇고 뭐 파주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고양시는 말 많았던 거 아시죠? 창릉 들어오니까 굉장히 안 된다 힘들다고 얘기도 많았었고요. 김포는 뭐 한강 신도시 입주 때문에 몸살이다 뭐다 했었고 인천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얘기했던 지역이 지금 다 올랐고요. 그 상승폭이 절대 약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깨우쳐야 돼요. 이제 2020년을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깨우쳐야 돼요. 뭐냐? 서울에 주요 입지에 새 아파트만 고집하는 건 바보짓이다. 이런 분들 많아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살 수도 없고 새 아파트를 못 사니까 구축을 사야 되는데 서울이 아닌 곳을 사고 싶지도 않고 구축을 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 포기한다 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구축이라도 지금 능력이 될 때 내가 직접 거주할 곳이 아니더라도 한 채를 사놓고 일단 이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를 해라. 그래야 나중에 덜 고생을 한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이 좀 안 좋은 아파트를 사거나 안 좋은 지역을 살면 어쩔 수 없이 절대 가격을 봤을 때 강남이나 주요 입지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요. 강남 아파트가 수억 원 오를 때 여러분 아파트는 1, 2억 원밖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상승분을 조금이라도 쫓아갈 수가 있고 내 월급만으로는 쫓아갈 수 없다는 걸 깨우치셔야 돼요. 지금은 화폐 가치가 마구 떨어지는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실감이 나는 정도거든요. 동의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면 정말 깨우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입지만 오르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나머지가 다 오르는구나. 물론 예전 역사를 봤을 때 여러분 노도강 오르면 끝물이다. 뭐 인천 오르면 끝물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난 시장이 그랬어요. 지난 시장의 후발주자들이 오르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딱 끊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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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주요 입지는 먼저 오르죠. 먼저 오르고 오르고 올라주는데 중간에 부동산 침체가 오면 오르지도 못하고 멈춰버리거나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올랐던 것은 힘이 좀 거품이 심했다면 꺼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이어서 상승 차례가 늦었던 지역이 리스크가 크긴 컸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에 비해서 확실히 전세가가 좀 안정돼 있을 때 얘기고요. 그리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시장 분위기가 옛날이랑 다른 면이 이제 생겼어요. 옛날 정권이랑 지금 비교를 해봐도 다른 모습들이 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무조건 서울에 새 아파트만 고집해야 되는 시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부동산을 막 사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고생을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아파트가 있고 어떠한 류의 아파트가 가치가 상승되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지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다시 살펴봐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대체 몇 년입니까? 2005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5년, 6년 동안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욕심을 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의 새 아파트 아니면 분양권 아니면 청약,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중에 똘똘한 한 채를 딱 갖고 몇 억씩 오르는 그 상승분을 맛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걸 포기하고 좋지 않았던 입지라도 내 능력에 맞게 저렴하게 사놨던 분들이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떠난 시장을 기다렸던 거잖아요. 서울이 이미 올랐으니까 뭐 올랐지만은 서울을 다시 기다리겠다 이거보다는 서울이 떠났으니까 인근, 인근이 떠났으니까 더 인근, 더 인근이 떠났으니까 지방, 그리고 또 서울 인근이 떠났을 때는 또 광역시의 주요 지역,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의 화폐가 이렇게 돌아요. 그런 경제 공부와 함께 부동산을 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지, 오로지 지금 돈이 되는 게 서울의 새 아파트란 집착은 뭐 요즘은 많이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더더욱 없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러면 너는 이제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안 오른다는 뜻이냐? 아니요, 오르죠. 거기는 주요 입지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일단 주택이 많은 분들은 취득세 때문에 못 사시고요. 그리고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강남 아파트는 이제 누가 쉽게 진입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각종 증빙 서류를 내서 통과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주요 입지 있는 아파트를 가지는 게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포기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시장을 보고 느끼신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구나. 서울이 아닌 뭐 경기도는 뭐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분당이나 광명이나 이런 데만 오르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예전에 절대 안 된다는 지역들 어디예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지역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흥의 일부 구축이랑, 시흥 신축 말고요, 신도시 말고 시흥의 구축들이나 안산의 구축들이나 인천도 그렇고 김포도, 파주도, 솔직히 일부분들은 고양시까지 안 좋게 말씀하셨었죠. 남양주 외곽도 마찬가지고, 양주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역들을 폄하하셨습니까?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도 서구, 유성구 아니면 안 된다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일부 지역만 좋아하셨고, 광주도, 대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구미는 끝장났다고 했던 분들 진짜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분도 많았었고요. 제주도는 이제 끝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시장을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진돌, 잔잔바리 이런 개념을 없으셔야 돼요. 진돌은 뭐예요? 제일 비싼 서울의 중심 아파트만 가지겠다는 거예요. 잔잔바리는 뭐예요? 그 외의 것은 별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예전부터 저는 거부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에 모든 부동산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듯이 부동산도 가치가 다 달라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나와 맞는 부동산을 택하는 공부를 하시는 거지, 부자들 흉내 내면서 있지도 않은 돈으로 주요 입지의 강남의 새 아파트를 지금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만약에 예전에 가능했지만 지금 불가능해진 분들은 그때 공부를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완전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시장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15년, 16년, 17, 18, 19, 20 무엇을 놓쳤는지 하나씩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냐면 제 노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각 연도에 놓친 게 뭔지 적혀 있거든요. 제가 제일 잘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해에 뭘 놓쳤는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개념과 무슨 공부가 부족했는지를 꼭 적어 놨었어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그 다음 연도에 반드시 채워 놓으려고 공부하고 실행했어요. 근데 결과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놓쳤다, 놓쳤다, 놓쳤다라는 얘기만 하고 계실 건데, 놓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그릇이 되면은 놓쳤던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 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앞으로도 기회가 많아요. 세상을 여러분의 기회의 창으로 만들어야지 남들이 망하길 빌고 이미 지나갔다고 원망하는 여러분의 어떤 슬픔의 공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 슬퍼하거든 기회를 찾던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시간만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가 중요한데, 절망하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이것보다는 기회를 찾고 공부하고 도전해 보는 게
훨씬 가치 있지 않아요? 제가 뭐 존경하는 성신재 선생님 있잖아요. 옛날에 성신재 피자 그 달콤한 도전 뭐 달콤한 인생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도전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물론 실패했을 때 어떤 감정인지는 해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딱 맡고 있는 어떤 뭐 똘똘한 채 서울의 신축이란 그 개념을 이제 버리고 부동산 각각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그런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백스클럽은 그런 걸 찾아가는 컨텐츠를 제가 또 따로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